대학을 졸업해서요 대기업에 들어가면 초임 처음 받는 연봉이 어마무시합니다. 일본과 비교를 하면 진짜 의학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보실래요? 300인 이상 사업장 대기업이죠. 300인 이상 사업장의 대절 초임은요 5,001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이 넘어섰습니다. 참 엄청납니다. 이게 최저임금이 말입니다.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예, 2018년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서 최저임금을 16.4% 올렸습니다. 그리고 2019년은 10.9% 올렸어요. 지금 최저임금이 10,000원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니 대기업의 연봉도 그렇게 올라가는 거죠. 폭등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소기업으로 오면 이게 상황이 달라집니다. 299인에서 30인 이상 여기는 보면요. 3,595만 원이에요. 대기업에 비하면 71.9% 수준입니다. 71.9% 수준. 그 밑으로 내려올까요? 29인에서 5인 미만 여기는요 3,070만 원이에요. 이게 대기업에 비하면 61.4% 수준입니다. 5인 미만은요 2,731만 원 54.6% 수준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보시면 결국 말입니다. 왜곡된 연봉이 우리 경제를 좀먹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여러분 하지 않나요? 아마 다 할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무조건 대기업 들어가려고 안 하겠습니까? 연봉이 5,001만 원이니까. 이게 뭐 한 해를 쉬든 공부해서 취업재수 2해를 하든 취업재수 3수를 하든 대기업을 들어가려고 하는 게 일상적이 5,001만 원이니까. 예, 중소기업 들어가면 71.9%밖에 못 받아. 그렇다고 소기업에 들어가면 61.4%밖에 못 받아. 그러니 시장의 왜곡은 지금 청년 실업자가 늘어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이런 거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보더라도 정책에 믿습니다. 정책을 잘못 펴서 임금의 왜곡이 일어난 겁니다. 대기업은 정부의 정책대로 연봉을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요.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이 299인에서 30인 이상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올려주려고 해도 벌질 못하는데요. 벌질을 못하니까 사람을 줄여요. 오히려 사람을 줄여요. 외국인 근로자를 써든가. 근데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챙겨줘야 돼요. 참 미치겠죠. 29인에서 5인으로 내려가면 더 심각합니다. 이러니 말입니다.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대기업, 무조건 대기업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결국 어떤 채용에 대한 인력에 대한 고용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은 최악의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각한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더 심각한 것은요. 300인 이상이잖아요. 대기업이죠. 일본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진짜 의학입니다. 일본과 비교를 해보면요. 300인 이상 사업자 상용직 대한민국은 57,568달러입니다. 일본은요. 100인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잘못됐습니다. 1,000인 이상입니다. 1,00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여러분 36,466달러입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높은가요? 57.9%가 높습니다. 21,102달러가 높으니까요. 경쟁이 되겠습니까?
지금은 경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거 경쟁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건비가 높으면 기업의 비용이 많아지거든요. 기업의 비용이 많아지면 점점 기업들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져갑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소기업, 자영업자, 중소기업 여기는 가보면요. 최저임금도 못 맞춰서 허덕허덕 하거든요. 최저임금도 못 맞춰서. 진짜 최악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최저임금도 못 맞춰서 허덕허덕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500인 이상 사업장 1000인 이상 사업장만 봤잖아요. 이것을 전체로 한번 보자고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 전체 10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볼게요. 10인 이상 사업장 이거를 보더라도요 일본은요 34,794달러입니다. 대한민국은 45,401달러고요. 30.5%가 높습니다. 1,607달러가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일본과 경쟁이 가능하겠냐고요. 제가 봐서는 일본과 경쟁이 불가능합니다. 산업의 구조적인 모순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가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은요. 지금 이 임금 대기업의 임금 이 임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예요. 그러면 대기업의 매출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많이 나야 됩니다. 만약에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요. 영업이익이 꼬꾸라지기 시작을 하면 대기업도 인건비 때문에 적자가 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일본보다도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에 30%가 더 많잖아요. 이게 나눠 먹는다. 우리는 노조가 세기 때문에 노조가 올려달라 올려달라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여기에 발맞춰줘서 올려줘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려서는요. 대기업도 무너지는 대기업 나옵니다. 저는 그게 우리나라가 최악이 돼간다는 시나리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은 지금 베네수엘라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그 말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임금을 기업이든 사업주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미 자영업자 감당 못해요. 그래서 줄줄이 망하고 있어요. 중소기업 이미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도 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견기업 대기업 차례인데 중견기업은 일부가 감당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대기업이 감당 못하잖아요. 진짜로 와르르 무너질 겁니다. 제가 항상 지표를 가지고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이야기도 허튼 말이 아닐 겁니다. 지표는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대기업도 임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허덕대는 것 저는 당연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우리 경제는요. 일본보다 임금이 이렇게까지 높으면 감당 안 됩니다. 무너집니다. 그만큼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가고 있다는 뜻입니다.